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박 상장과 함께 따상을 기록했죠. 자, 그 이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규 상장주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범선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국내 최고의 장외주식 전문가시죠. 자, 그리고 국내 최고의 IPO 공모주 전문가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국에는 세 번째 모십니다. 네, 두 번은 출연을 해주셨고, 네네. 한 번은 또 저희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려고 감사합니다. 모셨죠. 네, 참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네. 장외 주식이 쉴 틈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특히 20대들이 장외 시장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투자 임하면서 장외 주식에 있는 모든 주식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 방송 끝나고도 또 다른 방송이 있으시다고 굉장히 하루에도 몇 개씩 방송을 찍으시는 분 어렵사리 또 모셨습니다, 저희가. 자, 그러면은 먼 길 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 텐데요. 3월 18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시장에서 장외주식에서 27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었고 우리가 상장 첫날 따상을 갔습니다. 따상 이후에 이튿날 15만 원 선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최고가 19만 원까지 기록했지만 어떻게 보면 장외가 대비해서 거의 10만 원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주식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회사인가 보고 지금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력 제품이 아스트라제네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백신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는 반응하는 자체가 또 늦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체가 단순하게 생산을 하는 곳이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받고 있는 것까지 본다면 주가가 더 밀린다면 지금 현재 기관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장기적 관점을 본다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기업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 회사가 노바백스도 기술 이전을 받을 것 같고요. 이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게 생산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완벽한 백신을 생산하고 또 개발을 완료까지 하는 완스톱 회사가 유일한 회사가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와, 굉장한 회사네요. 네. 자, 근데 아까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14만 원, 13만 원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장외 시장에서는 27만 원까지 올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장외 시장에서 고점에서 27만 원 샀던 사람들은 이 공모 상장에서 엄청난 그 바람이 불었잖아요. 뭐 63조 가량 뭐 이렇게 몰렸는데 그래도 이제 무조건 손실이겠네요. 장외에서 사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작년에 SK 바이오팜을 사람들이 많이 연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SK 케미칼의 최대 주주죠. 이 최대 주주기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상당히 극히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시장의 작은 가격들이 단가를 치고 올라가면서 최고가 27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모가가 6만 4천 원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공모가 대비 상당히 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싸게 공모됐어요. 그렇죠. 27만 원 같은 종목이 공모가 결정 후에 2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평균치 20만 원 선에서 아마 개인들이 장외 주식에서 이 주식을 편입한 것 같습니다. 20만 원에 편입한 사람도 보통 상장 이후 우리가 둘째 날 동시효과를 팔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컴퓨터도 느리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15만 원을 팔았다 하더라도 5만 원의 적자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구입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피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장에서 공모 주식 경쟁률이 심하다고 해서 장에서 구입한 주식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외 주식이 상장만 하면 무조건 대박이라서 상장하기 전에 사신 분들은 다 돈 수익이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장에서 실은 장외 가격이 상당됐을 때 특히 대형주 같은 데는 상장 후 한 60에서 70%뿐이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 그래요? 뜻은 장애에서 사는 대형주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모 주식이 단기성 투자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2개월, 1개월 네. 이런 주식으로는 승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애 주식은 말 그대로 3년에서 4년 장기적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주는 어떻게 보면 단기로 투자하는 분야인데 이게 지금 장외 주식은 보통 4년, 5년 이렇게 가져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저축처럼 해야만이 주식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외 주식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역대 최고의 청약 증거금 63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록을 넘어서는 공모주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공모주량 기록은 매년 깨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 기록부터 계속 올해도 깨졌지만 올해 등장할 LG 에너지 솔루션 네. 아마 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자회사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크랩톤 이런 회사들 또는 야놀자 네. 이런 회사들 또는 카카오뱅크 이런 대형주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흥행률은 가볍게 넘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에 엄청났잖아요. 뭐 빅히트도 그렇고 네.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한 해 걸렸는데 2021년에 또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만큼 개인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부동산 시장이 고가 논란에 좀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유동성 자금이라든가 특히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주식이 이제 안전자산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공모 주식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개인들이 참여율이 높습니다. 네. 높으면서 이런 공모주의 기록들은 계속해서 갈아치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공모주에 대해서 약간 제도가 변경됐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균등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그렇지만 영주 배정자가 속출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68억 원을 들여서 317주를 배정받은 큰 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소 단위 증거금 35만 2천 원을 넣은 사람들 대다수가 한 주에서 뭐 세 주까지 이렇게 배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정을. 자, 근데 역대급 청약자가 몰리면서 증권사 중에는 최소 청약만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영주를 배정받은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배정을 너무 못 받으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모주라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안에서 균등하게 주식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공모주 제도가 작년에 개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균등 배분, 이 균등 방식의 문제가 비단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21년도에 정부에서 이 실행을 하면서 네. 일반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한 주, 두 주라도 받을 수 있는 네네. 균등 방식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 전에는 거의 승자 독식이었습니다.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거의 독식을 했고 실은 돈은 더 많은 사람들은 현재 기관 투자자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자산운용사라든가 투자자문사 설립이 좀 쉬워졌습니다. 네. 그러죠. 쉬워지다 보니까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공모주를 받지 말고 차라리 네. 자문사나 네. 자산운용사를 설립해서 직접 공모시장에 뛰어드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기관의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는다는 것은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돈이 많은 큰 빅 리치들은 이미 자산 운용사를 만들어서 공모시장에 들어갔고 그 두 번째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가 우대 고객들이겠죠. 우대 고객들이 앞서 말한 대로 68억 원을 넣어서 317을 배당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행히 이 균등 방식이 생긴 이후로는 개인들에게도 균등하게 한 주씩, 두 주씩 받을 수 있고 다만 우리가 보통 이번 주관사가 6곳이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배정받은 물량은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주관사는 좀 많이 받았겠죠. 네네. 그다음에 그 세컨드는 좀 낮게 받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때 배정 물량이 많은 곳에 받은 사람은 단주 한 주에서 세 주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가장 배정 물량이 작은 곳에 가장 작은 곳에 투자한 사람들은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했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으려면은 청약 증거금보다는 청약 계좌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인데 이것도 맞는 말인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중복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동안 5월 20일부터 이 중복 투자가 금지됐는데요. 네네. 중복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6군데 전체 계좌를 만들고 또는 그 6군데 돈 있는 사람은 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한 청약 증거금이
40만 원대 미만이지 않았습니까? 네. 최초 증거금이. 네. 그래서 아까 30만 5천 원 정도 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군데 해봤자 그 돈이 큰 돈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돈으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른 개인들이 6군데 계좌 전체에 들어갔을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중복 투자입니다. 아. 중복 투자라서 그리고 두 번째로 친구 또는 네. 아들, 딸, 아. 가족 전체가 다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예, 왜 이제는 돈이 아니라 증권 계좌 수기 때문에 그런 아. 이런 병폐가 이번에 나오면서 5월 20일부터는 이 중복 투자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계좌하고 늘려가지고 그렇죠. 무한 복제처럼 예, 그렇죠, 복제한 그렇죠. 것처럼 좀 그래요. 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이제 소장님을 좀 모셨는데 그때 이제 방송 때문에 모신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조언을 듣고자 모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희 바른경제 TV의 문제점은 어떻게 될까요? 바른경제의 문제점은 실은 네. 우리가 중소형 중고자가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어떤 틈새 건가요? 시장을 공략하지 않습니까? 네네. 적극적으로 장기주식을 투자합니다. 아, 네. 자기 주식을 판매하고 아. 그걸 중소형중단 그래서 중소형 네. 중고자가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경제는 기존에 있는 한국경제라든가 매일경제 또는 네네. 머니투데 이런 방송사에 비해서 후발주도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럴 때는 네. 좀 더 공격적으로 아.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을 좀 해줘야 네. 많이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건가요? 너무 얌전하게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 이 주식은 네네. 좋다, 이 주식은 나쁘다 네네. 이렇게 말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얌전하고 점잖게 예. 방송하는 중간은 경향이 없습니다. 이게 중간에 가면 네. 일본은 중소형 우리가 보면 네. 그 증거자가 살아나는 방법이 적극적이거든. 상당히 아. 공격적으로 주식에 개입을 하죠. 그럼 욕을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욕을 생각하세요? 하면 방송에- 좀 격이 떨어지고 아, 그래요? 보다는 네. 그 정확한 평가, 아.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양비론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 네네. 좋으면서도 나쁘다, 네. 나쁘면서 좋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OX 이 주식은 지금은 매수하지 말라. 그렇게 이건 뭔가 어차피 이건 하나의 아. 주관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또는 객관적인 방송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 때로는 출연자들의 주관적 입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참고용입니다. 제가 아, 네. 하는 마음도 네네. 투자의 참고용이지 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좀 더 저희 바른경제 TV 너무 얌전하게 가지 말고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좀 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 다시 돌아올 텐데요. 이렇게 아까 전에 그 많이 배정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아요. 이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청량이 몰리다 보니까 네. 이 소액주주들은 돈을 좀 못 벌어가서 이게 네. 좀 공모주 6만 원 해도 뭐 2주 배정받고 이러면은 16만 원에 팔아도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벌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냥 술값으로 다 쓰는 것 같습니다. 하루 술값으로. 자 그럼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공모주 투자만으로는 우리가 제가 봤을 때 큰 부자가 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부자가 목표인데 자 그러면은 진짜 부자 재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장외 주식에 도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의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글로벌화가 되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미국에 있는 우리가 그 캐시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시죠? 알고 유명하죠? 있습니다. 이번에 예. 게임스탑. 그죠? 예. 게임스탁이 아니죠.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게임스탁이 아니고요. 네. 이 캐시우들은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만든 아. 창업자입니다. 아크 알겠습니다. 인베스트먼트가 상당히 이제 상장된 EPS 상품을 파는 곳인데 네. 테슬라를 선정을 했죠. 아, 장기적으로 네네. 간다고 해서. 네네. 그러나 테슬라가 한 44회 폭등을 했습니다. 그 후로 네네.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 정도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준입니다. 아. 저희 나라 국민연금도 정말 잘합니다. 네네. 이 초창기에 테슬라 투자 및 애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 진정한 빅리치 부자는 네. 진정한 승부수로 손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정이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네스퍼스 이 두 곳을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자들은 네. 장외 주식으로 부자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죠? 손정희 씨가 비전 펀드를 가지고 쿠팡에 3조 3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얼마 됐을까요? 상당했어요. 23조가 됐습니다. 네. 비전 펀드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알리바바 투자 시 마인의 6분 스피치를 듣고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네네. 예, 그 돈은 그 후에 58조가 넘는 금액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단하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손정희 씨는 반드시 장외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네네. 정의선 회장은 어떤 걸로 상속을 받았을까요? 돈을 불렸을까요? 장외 주식입니다. 네네. 당연하죠. 장외 주식으로 불렸다는 것은 그만큼 장외 주식은
상승의 탄력폭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저기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 많이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전에 삼성 SDS의 지분을 가장만 들고 있었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삼성 SDS가 네. 나중에 이제 상장을 하고 네. 상장 후에 그 후에는 그 전에 또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좀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에버랜드는 비상장 회사죠. 예, 삼성 SDS도 비상장이었고 네. 삼성 에버랜드도 비상장 이런 회사들 다 상장을 하거나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로서 축적해서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손정희 씨 같은 경우도 상장된 주식에 투자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바로 비상장 회사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네. 네스퍼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작은 미디어 그룹이었습니다. 네네. 이 그룹은 텐센트 투자로 유명하죠. 네. 텐센트 투자도 대박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딜리버리 히어로의 최대 주체가 바로 이 네스퍼스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모두가 비상장 회사 장애 주식에 투자했을 때 대박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바로 장애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러나 손정희 씨라든가 네스퍼스를 보면 단기적 투자는 일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틀그라운드가 이런 크래프톤이지만 우리 시장에서 한 NC소프트의 시총을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게 불과 5년 전에는 10,000원, 15,000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270만 원, 250만 원. 너무 비쌉니다. 예, 그러나 이런 주식들이 5년 전에 장애 주식에서 10,000원, 15,000원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적인 이야기고 이런 식의 비상장 주식은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회사를 골랐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장 바로 이게 장애 주식입니다. 이런 말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장된 주식이 2배 이상 먹으려면 현재 지수가 3,000포인트 좀 밀려 있지만 10,000포인트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10,000포인트 정도는 가져야 2-3배는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재 상장돼 있는 종합지수가 10,000포인트 가는 것보다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서 3년, 4년 후에 4배, 5배 가는 게 더 쉽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게 지수로 따지면 3,000이 3배 올라야지 9,000포인트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대장주니까 그렇죠. 3배 오르려면 지수도 거의 같이 올라가니까요. 같이 올라가야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 3배 되려면은 지수도 9,000 돼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 주식은 진짜 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 주식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한 번 한 사람은 반드시 또 한다. 계속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 놀라운 수익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기적 투자는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공모 주식들 있잖아요. 대형 주식들 상장 후 장애 주식가의 60에서 70%를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단기적 투자는 성공할 확률이 낮다. 그러나 3년 또는 4년 이렇게 멀리 보고 내 이 회사의 성장성, 미래적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한다면 그 안에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이거 어떤 거 그런 말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장애 주식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렇죠. 한 번 한 사람은 반드시 또 하는 게 장애 주식입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 맛을 아니까.